아주 특별한 비행 기술을 이용해서 먹이를 손쉽게 낚아채기도 하죠. 가면 올빼미는 사냥 실력이 뛰어납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입도 많습니다. 한 배에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올빼미거든요. 새끼를 먹이려 끊임없이 사냥을 나서죠. 최근 이 가면 올빼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둥지 상자를 설치해 가면 올빼미를 유인하여 병충해 문제를 해결했죠. Friendly to the environment of the people. This was very important. Barn owl. 사람과 가면 올빼미가 형성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훌륭한 공생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경지가 다양한 모양으로 펼쳐진 이스라엘 중부 지역. 강수량이 낮아 국토의 절반 이상은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관계 조직을 구축하여 척박했던 땅을 비옥한 토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식량 자급률은 무려 95%에 이를 정도죠. 이스라엘은 주요 농작물 생산국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즈음 오늘의 주인공인 가면 올빼미가 나타날 때입니다. 가면 올빼미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활동하죠. 여기 있군요. 몸 길이는 약 40cm이며 몸무게는 300g 정도입니다. 주로 설치류를 잡아먹고 살죠. 먹이를 찾아 땅을 쓱 둘러보는 가면 올빼미. 급습을 합니다. 표적을 정하면 순식간에 낚아채죠. 다시 한번 볼까요? 쥐는 가면 올빼미가 눈앞에 올 때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소음 비행은 가면 올빼미의 특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날개 덕분이지요. 가면 올빼미의 날갯깃에는 미세한 털이 톱니 모양으로 나 있습니다. 비행을 할 땐 공기 소용돌이 때문에 소리가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날개 끝에 난 솜털이 바람의 흐름을 제어하여 비행을 할 때 흔히 발생하는 소음과 난기류를 감소시켜줍니다. 독특한 형태의 날개 덕분에 가면 올빼미는 다른 올빼미보다 더 조용히 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몸에 비해 날개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이는 제자리 비행을 할 때 유용합니다. 얼굴을 보세요.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데도 얼굴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땅 위에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죠. 쥐 한 마리가 덤불에서 고개를 내밀자 가면 올빼미가 급습합니다. 성공! 쥐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미끄러지듯 날아가 낚아채버립니다. 하룻밤에 쥐를 25마리나 잡았던 가면 올빼미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설치류 전문 사냥꾼이죠.
낮에 이스라엘 농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농지 곳곳에 흰색 상자가 설치되어 있네요.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도요. 대체 어디에 쓰는 상자일까요? 사실 이것들은 둥지 상자입니다. 설치류가 농작물을 망치는 통에 농부들은 골머리를 앓았죠. 그러던 중 자연의 병충해 해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자는 설치류를 잡아먹는 가면올빼미를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매년 5월 올빼미에 대한 조사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은 올빼미들이 새끼를 기르는 시기인데요. 둥지 상자를 확인하여 새끼 올빼미의 숫자를 확인하죠. 요아브 모트로 박사는 20년간 가면 올빼미를 연구했습니다. 둥지 상자 안에 누가 살고 있나 보군요. 상자 안을 살펴보기 위해 어미를 부드럽게 꺼냅니다. 이미 부화한 알도 있네요. 하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늘어지게 하품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군요. 어미를 다시 상자 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트로 박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Oh, here you have a rodent nest inside. It's very hard. 이런 굴이 농지 곳곳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해서 설치류가 1년 내내 활동합니다. 만약 그대로 놔두면 설치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죠. 옛날에는 농부들이 오로지 쥐약에만 의존했습니다. 독성 물질을 바른 먹잇감을 이용했죠. 하지만 독성 물질 때문에 다른 동물까지 죽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농부들은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도 걱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자연보호 단체들은 대안으로 가면 올빼미를 이용해 볼 것을 권유했지요.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가면 올빼미는 화학성 살충제에 비길 만큼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속속 나타났습니다. And they eat something like between 2,000 and 6,000 of them every year. 경비까지 절감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오늘날 이스라엘 전역의 농지에서 둥지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총 3,000개가 넘을 정도죠. 가면 올빼미를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농사법은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면 올빼미가 훌륭한 천연 농약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먹이를 잡는 습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올빼미는 세력군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자신의 사냥터에 다른 존재를 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가면 올빼미는 꽤 관대하죠. 지름 1,000m 이내 지역에서 30마리가 함께 먹이를 잡은 기록도 있습니다.
다 같이 먹이를 잡기 때문에 농지의 설치류를 전멸시킬 수 있지요. 물론 그러려면 가면올빼미 수도 충분해야 합니다. 가면올빼미는 올빼미 종을 통틀어 한 배에 가장 알을 많이 낳는데요. 평균 5개, 어떨 때는 13개까지 낳습니다. 심지어 알 개수를 조정하기도 하지요. 인근의 설치류 개체수가 증가하면 가면올빼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새끼를 더 많이 낳아 기릅니다. 이렇듯 가면올빼미의 자연적인 습성 덕분에 사람과 가면올빼미 사이에는 매우 훌륭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가면올빼미 프로젝트는 대략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농부인 샤올리 아비엘은 유해동물과 병충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엘은 가면올빼미 프로젝트 초창기 때부터 함께했지요. 하지만 초기 둥지 상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상자에서 새끼를 기르던 부모 새 28마리가 모두 죽어버렸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둥지 상자 안이 엄청나게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햇빛을 반사하고자 상자를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또한 작았던 통기 구멍을 넓혀 공기가 더 많이 통할 수 있게 했죠. 마지막으로 상자를 3m 높이에 설치하여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이 모든 수정을 거친 후 둥지 상자는 가면올빼미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뀌었죠. 6월 초 밀밭에 사는 가면올빼미 가족을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둥지 상자에는 약 한 달 전에 태어난 새끼 4마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식욕이 왕성한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잡느라 바쁘죠. 하룻밤에도 몇 번씩 먹이를 잡아 나릅니다. 새끼 중 한 마리가 먹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군요. 다른 새끼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뿐 서로 먹겠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굴파기 올빼미인데요. 새끼들은 먹이를 두고 끊임없이 싸워댑니다. 힘이 제일 센 새끼만 형제 자매를 밀치고 먹이를 차지합니다. 덩치가 작은 새끼는 종종 굶어 죽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면올빼미는 먹이를 두고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연구로 그 이유가 밝혀졌죠. 부모가 먹이를 잡으러 나간 사이 새끼들은 소리를 질러 서로서로 배고픔을 알립니다. 확실한 것은 가장 소리를 크고 길게 지른 새끼새가 형제 자매의 인정을 받아 다음번 먹이를 차지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직접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오른쪽 새끼새의 소리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새끼새입니다. 오른쪽 새끼새, 가운데 새끼새, 가운데 새끼새. 오른쪽 새끼새에 비해 가운데 새끼새는 더 큰 목소리로 계속 소리를 질렀죠. 결국 우선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왔습니다. 가운데 새끼새가 먹이를 받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뺏을 시도조차 하지 않죠. 이런 평화로운 해결 방법은
과도한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새끼들 간의 먹이 쟁탈전을 미리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덩치가 작은 새끼도 배고픔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 가장 왜소한 새끼새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세히 볼까요? 물론 처음엔 다른 새끼들도 소리를 계속 내지만 점차 소리를 멈춥니다. 부모가 돌아오고 가장 왜소한 새끼가 먹이를 받습니다. 새끼 가면올빼미는 부화 순서에 따라 덩치가 결정되는데 나중에 부화한 새끼일수록 왜소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이용한 협상 방식 덕분에 어떤 새끼새도 배를 고를 염려가 없지요. But generally, you don't see too much siblicide, that they kill their brothers or they fight with their brothers. They sit together as one big bunch, very happy. 6월 말 수확기를 맞은 농지는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입니다. 밀밭의 둥지 상자로 가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새끼새가 나와 있군요. 날아올랐습니다. 새끼들은 둥지를 떠날 준비가 되었고 이날 밤 4마리 모두 비행을 나섰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찾았나 본데요. 작은 곤충이군요. 하지만 잡힌 것은 지푸라기뿐입니다. 이번엔 덤불로 향하는데요. 쥐 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빨랐네요. 다음에는 성공하렴. 새끼새들은 3주 정도 이렇게 사냥 연습을 합니다. 들판을 따라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황금 자칼이군요. 사냥 연습 중인 새끼 올빼미를 노리고 온 것이죠. 새끼들은 침입자를 겁주려고 이리저리 날아봅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황금 자칼을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결속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이죠. 며칠 후 어느 날 새끼새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둥지상자 근처에 막내 새끼 올빼미 2마리가 있는데요. 아직 사냥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먹이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잠시 후 부모 새가 돌아옵니다. 먹이를 가져왔군요. 이번 먹이는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른 막내의 몫입니다. 좀 더 일찍 부화한 새끼새는 협상 규칙에 따라 동생의 먹이를 탐내지 않지요.
물론 배가 엄청 고프긴 하지만요. 그때 갑자기 막내가 먹던 걸 멈추고 남은 먹이를 형에게 양보해 줍니다. 가면 올빼미는 형제끼리 종종 먹이를 나눠 먹으며 가능한 한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모트로 박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곳은 아몬드 농장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알을 낳은 가면 올빼미를 찾았다고 하는군요. 박사도 들뜬 모습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거느리고 있는 동시에 알도 품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면 올빼미의 경우 한 계절에 새끼를 20마리까지 키웁니다. It's a very peace-loving bird. It's a very peaceful bird. It's good for the family. It's good for the farmer. It's nice and it's beautiful, and I think it could be a symbol of peace. 밀밭에서 만났던 새끼 새들을 다시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지금 사냥 실력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젊은 올빼미가 쉽게 쥐를 잡습니다. 진정한 사냥꾼으로 성장했군요. 나는 모습이 어설픈 막내 새도 보입니다. 표적을 정하고 돌진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잘했어. 새끼 새들은 점점 전문 사냥꾼으로 변모해 갑니다. 이들은 곧 둥지 상자를 떠나 배우자를 찾는 긴 여정을 시작하겠죠. 이스라엘 농부들의 큰 사랑을 받는 자연의 병충해 해결사 가면 올빼미. 이들은 사람들 곁에서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활력을 계속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